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좀 수능 컨텐츠가 넘쳐갔고요. 예. 공수교대를 부득이하게 한 주 쉬었습니다. 그건 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 대신 이번 주는 수능 컨텐츠 녹화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15분 컷 정도로 착착 쪼개갖고, 일제강점기까지 좀 스피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다음 주를 끝으로 해갖고, 일단, 신라 후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은 어떻게 흘러왔나. 그 대장정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새로 기획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역사 얘기라는 게 진짜 맘먹고 질질질 끌어야지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예, 근데, 이번 주 녹화분, 다음 주 녹화분까지를 해갖고 일단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흐름. 근데 이제 특히 하이라이트가 여기죠.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민감해 하시는 데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 후손들이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예, 그러나 할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집안 얘기네 이렇게 언급이 되시더라도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언급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최소한 한때는 잘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조께서 좀 이렇게 지조를 못 지키시고 잠깐 삐딱선을 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설마 이강희를 이완용 집안에서 듣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의외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거 우리 집안인데 이러신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미리 노파심 삼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후손들에게 뭔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을 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하는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공소교대의 취지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손자가 부천 어디에 살고 있는데, 개쓰레기,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게 이제 또, 대선 시국하고 맞물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민감할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선거 때는 강의하다 보면은, 제 수능 강의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우리 집안 얘기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솔직히 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남의 컨텐츠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PD는 좀 봐요.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편집술이라든가, 구도 짠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은 좀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역사 강사분이 계신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인기 있으신 거랑 뇌피셜을 막 얘기하는 거랑 틀려요. 무슨 필 선생님. 안 돼, 그러면. 종조 독살설 사도세자가 음모론에 희생됐다. 그거는 일부에 떠도는 설일 뿐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왜 환단고기 하시죠? 그럴 거면. 에? 저도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괜히 또 어그로 끄는 걸 수도 근데 저도 이제 연관이 뜨니까 몇 개를 봤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정조 독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인화 씨의 영원한 제국 나왔을 때 이미 폐기된 이론 아닙니까? 물론 다시 뭔가 재발굴되면 또 바뀔 수는 있죠. 근데 뭔가 확실하게 발굴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셜록 홈즈의 한국사 추리 이 정도로 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신분 자체가 아직까진 그래도 현직 사교육 수능 강사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이미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걸 갖고 뭔가를 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추리소설을 쓰시는지 전 그건 잘 이해는 안 가요. 저도 직접 필드에서 특히 저는 고등학생,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별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좀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사 강의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한 사람 거에만 꽂히지 마시고요. 박진행이 더치아라의 공소기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쪽에선 이렇게 말하더라. 최소한 2개 이상은 비교 판단하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예. 요즘은 컨텐츠를 내가 얼마나 많이 습득했냐보다는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내가 비판적으로 걸러내느냐. 이제 흔히 말하는 그게 이제 문해력이죠. 예. 그런 게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유튜브 세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27-1강은 짧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서서를 깐 겁니다. 27-1. 제가 이제 주로 고종,
민비, 그러니까 부분개합하죠. 이제 이쪽을 좀 많이 깠습니다. 그죠? 민비는 뭐 이미 1895년에 EJ 외교하는 건 좋죠. 양다리 타야지. 아, 여기도 갖다 줘.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EJ 외교의 원칙은 뭐냐? 나도 내 몸 지킬 수 있는 힘조차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라고 영세 중립국 얘기가 안 나온 줄 아세요? 나왔어요, 이미. 언제?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개화기에서 거의 영국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전라도 남쪽 해안가에 보면 여기 거문도란 섬이 있어요. 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뭐 해군 탐지기지가 있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애들이 여기 불법으로 상륙을 합니다. 예. 그래갖고 2년 동안 불법 주둔해요. 예. 이유는 뭐, 러시아 내려오지 마, 기분 나빠.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최소한 조선한테, 야, 우리가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하니, 동의도 없이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청일도 미치겠는데, 러시아에다가, 영미까지 조선을 이렇게 크로스로 한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중립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말한 사람이 6.1준이란 사람이에요. 이분도 개화파죠. 근데 우리는 6.1준 하면은 뭐로 더 잘 알고 있냐? 제목은 다 들어볼 거예요. 서유견문록. 이 6.1준이 그래서, 야, 우리도 유럽의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6.1준은 뭐 어디서 알아갖고 이걸 했겠습니까? 독일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예. 독일 공사 부들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예. 이 아저씨가, 저질게 그렇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먹히죠. 스위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은 맞아요. 근데 스위스가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계. 예. 저는 시계를 차면은 이 피부에서 알러지가 나고 시계 잘 안 찹니다만,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죠? 예. 반딱반딱 빛나는 시계 막 이런 거 차고 싶어 하고. 알프스.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스위스 용병입니다. 스위스 용병은요,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요. 장난 아닙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EJ가 되던 영세 중립이 되던 가능했던 건데, 우리 민비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또 누가 이제 무당이 시켰겠죠. 요즘 또 무당이 화두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가 일본이 재미없어.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니까 것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을미사변에 을미의변까지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쯤에서 부분개화는 접어야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고종은 독립협회까지 억지로 해산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게 되게 실패의 원인은 뭐냐? 외세 아니면 민비 탓이거든요. 근데 얘는 고종 탓입니다. 고종의 권력욕이에요. 내가 어떻게 권력을 넘겨?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거는 짧게 할 거예요. 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을 때 기분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고종한테 누구만 남은 거냐? 관료만 남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개혁파는 을미의병 때 맞아 죽었죠. 그죠? 이 애국계몽, 급진개혁파 자기가 쳐냈죠. 위정척사 상대도 안 하고 있죠. 관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관료라도 똘똘하고 고종하고 관료가 하나로 뭉쳐있으면 또 괜찮아요. 왜? 왕하고 관료가 똘똘 뭉쳐서 근대화를 해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독일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도 비슷한 케이스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뭐가 문제냐? 이미 이때쯤 되면은, 야,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제 남은 건 우리밖에 없다. 이런 자부심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론을 빛낸 마지막 스타가 여기서 나오죠. 그게 누구? 이야, 1880년대 천재가 났습니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천재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라 팔아먹지 않았으면은 정말 아마 우리 역사를 빛낸 몇 대 천재 안에 들어갈 정도로 천재입니다. 예. 과거 당연히 자원급제죠. 예. 초고속 승진합니다. 학부 대신도 하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뭐냐? 친러파였어요. 그때 러시아 쪽이 좀 먹어줬고 그러다가 러일 전쟁 끝나고 잽싸게 변신합니다. 친일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 이완용이 대표적이란 얘기인 것 뿐이지 관료들은 이미 고종에 막, 그러니까 고종 앞에서는 고종이 그리 하도록 하라 그러면 예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친일 패거리, 친러 패거리. 우리나라 관료는 이미 이때서부터 어느 외세에 줄을 서야 되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잘 될 리가 없죠. 예. 그러다 결국은 러일 전쟁 끝나고 러일 전쟁 뒤에 일본이 사실상 대한제국에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죠. 예. 그래서 애국계몽 세력들은 이것을 사실상 조선은 끝났다라고 보는 을사늑약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나라가 외교권을 뺏긴다. 그건 끝난 거죠. 예. 그건 거의 끝난 거죠. 예. 그래서 베레베레베레 일들이 다 있는데 제가 정리해드릴 건 뭐냐. 요겁니다. 요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순서 알아두세요.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05년 11월쯤 될 거예요. 그래서 을신연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위기가 좀 쎄하고 뭔가 좀 안 좋을 때 쓰는 표현. 이 을신연이 바로 을사년입니다. 예,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또 이제 어디 가갖고 야 을신연이 뭔지 알아? 아, 그런 거야. 또 하실 수 있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고종이 이때쯤 되니까 이제 좀 위기의식을 느꼈나 봐요. 야, 이러다 진짜 나라 뺏기겠네? 라고 해서 고종이 두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가정교사 출신인 미국인 허버트한테 헐버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허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특사로 미국에 파견해요. 도와달라 이거죠. 근데 고종이 이거는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근거는 있었습니다. 조미가 수호 조약을 맺었을 때 거중 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울 때 서로 돕자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여러분 이걸 더 다 잘 아실걸요. 일본하고 미국은 이미 밀약을 맺고 있었죠. 예. 카스라 테프트 밀약. 특히 이 중에서 이 테프트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가정교사 보내갖고 아유 한국이 뭐 거기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허버트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못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날 샜나?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갈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야 1906년에 헤이그에서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로 치면 한 제2도시? 아니다 제2도시는 아니겠구나. 1도시가 암스테르담, 2도시가 로테르담, 한 3, 4도시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오늘날로 치면 유엔회의,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여기다가 밀사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밀사일까요?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됐으니까 고종이 외교 사절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준 열사를 대표로 해갖고 이제 밀사를 보냈는데 당연히 걸리죠. 발각이 됩니다. 가보지도 못했어요. 예. 가다가 입구 컷 이렇게 당하고 일자가 옵니다. 아이 그 노인네 거 진짜 거 가만 좀 있으라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문제의 1907년 정미 7조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 근데 여기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첫째, 고종은 물러나고 아들이 즉위한다. 그래서 고종 퇴위. 그리고 아들인 순종이 즉위하는데 고종이 광무왕제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순종은 융희.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야 대충 있다가 합방 조약이나 준비해 이러고 있었던 거죠. 진짜는 여기죠. 고종이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
내가 원수가 되겠다. 5스타. 그래서 중앙은 친위대가 맡고 지방은 각 도에 진위대를 하나씩 둔다. 네, 이거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해산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권은 그렇다 치고 이제 군대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정미 7조약이야말로 체결되는 순간 이건 진짜 망국이죠. 예, 그래서 그 미스터 션샤인 옛날에 한 2, 3 션샤인이 한 3년 전이죠 벌써? 예. 그 대박 쳤던 것도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PD 보고 넣으라고 그러겠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맨 처음 시작이 뭐냐? 그게 신미양이에요. 거기서 미국 배에 숨어갖고 들어간 게 이병헌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초위가 되죠. 초위. 예. 이렇게 해갖고 다시 대한 제국으로 와갖고 뭐까지 하냐? 이 친위대의 교관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겁나 싸웁니다. 예. 이 정미 7조약 때 군대 해산 장면이 또 나와요. 그 미스터 션샤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빡쳐했던 그 장면들입니다. 예. 막 그 부대원들이 나가는데 막 일본군한테 계속 총 맞아 죽고 그게 군대 해산 장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약간 드라마적 요소고요. 이 군대 해산이 결국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자, 해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무기를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무기 반납을 군인들이 거부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27-1이 되겠습니다. 왜? 정말 마지막 찬스였거든요, 이게. 왜? 군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여기에 의병이 합세했는데. 일본도 긴장 탔어요. 그런데 이 정미 의병은 어떻게 어이없이 실패했을까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갖고 아마 다음 강의 들으시면은 모르셨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십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헛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위정척사 세력의 한계입니다. 예. 27-2강은 그렇게 이어드릴게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부분개화 쪽만 좀 깠는데 위정척사라고 잘한 거 1도 없다. 라는 거를 27-2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죠.